빅뱅전 메이플에서 규격 외의 개사기 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빅뱅전의 기본적인 밸런스에서 크게 벗어나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특출난 무기들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전사의 사기 무기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하이랜더가 있겠죠. 다른 두 성검들 다 공격 속도 보통인데 혼자 빠름인 전설적인 무기. 두 단계로 나뉘어있는 빠름 중에서도 더 빠른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마리 한 마리 강력하게 원킬 내는 게 아니라면 여러 마리를 여러 대 쳐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라면 레벨 50이나 60을 넘어가도 하이랜더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깡 공속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는 또 다른 아이템 중 하나가 레드 카타나죠. 하이랜더와 같은 공격 속도를 자랑하지만 절랩 때 쓰고 버리는 하이랜더와는 다르게 70자라서 좀 더 오래,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쪼랩템들 말고 사실 엔드템 같은 것들이 궁금하긴 하죠. 기존 무기들을 다 나락으로 보내버릴 만한 강력한 무기들을 살펴보자고요. 당연하지만 최우선으로 꼽는 건 부스탯 제한이 없는 메이플 무기류입니다. 다른 메이플템도 64제 아대의 경우에는 최대 110제까지 비빌 수 있는 포텐셜이 있지만 메이플 무기, 완드, 스태프 이런 것들은 격이 좀 다르죠. 법사는 무기의 마력 효율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인트가 마력보다 조금 더 좋긴 한데 아무튼 대충 보면은 인트 1당 마력 1로 계산하고 보게 되면은 마법사의 무기는 5레벨마다 딱 마력이 5 증가고요. 럭 제한도 딱 5씩 증가합니다. 그니까요 35제 완드를 끼고 럭을 38을 찍고 120렙까지 키우든 간에 100제 완드를 끼고 럭을 103을 찍고 그렇게 키우든 간에 최종 마력 자체는 같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올인트를 하느냐? 복잡한 이유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트가 마력보다 조금 더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럭 제한이 없는 무기들이 이따금씩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노란색 우산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부하기에서만 떴던 하트완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메이플 위덤 스태프는 그보다 더하죠. 막말로 마력 80짜리 스태프가 부스탯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럭 67에서 기본 럭 4만큼을 뺀 63만큼을 안 찍어도 되니까 올인트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력 143짜리 스태프인 거예요. 게다가 체력 150까지 붙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럭 딸려서 방어력도 포기하고 거적대기 옷에 지력 주면서 떡칠한 올인트 입장에선 체력이 좀 더 늘어가지고 피격이 아프다는 그 단점도 제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메이플템을 의식했다는 듯 등장한 아이템군이 바로 리버스 아이템이었습니다. 리버스는 120점 무기인데 더해서 특별하게도 레벨업을 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장차고 사냥을 하다 보면 무기의 경험치가 쌓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레벨업을 하면서 랜덤하게 스탯이나 공격력이 오르는데 1업당 완드나 스태프는 최대 마력 플러스 4, 다른 무기들은 최대 공격력이 플러스 2씩 오르고 레벨업은 3번까지 가능하니까 사실상 60% 3작 정도를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셈이죠. 아니 근데 코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리버스 풀셋을 끼면 경험치 계산 때문에 몬스터 잡을 때마다 렉이 걸렸다 그러네요. 참고로 리버스가 레벨업 3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3번째 레벨업을 할 때 10%의 확률로 본인 직업의 주력 스킬 한 가지의 스킬 레벨을 플러스 1 해주는 효과가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기가 아닌 일반 장비들의 경우에는 각 파츠마다 특정한 스킬들의 레벨을 올려주고요. 물론 마스터 레벨을 넘겨서까지 적용되는 컴뱃 오더스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귀중한 4차 SP1을 아껴서 다른 스킬에 미리 더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배틀십 토르페도 이런 것처럼 20레벨 때는 5마리를 때리다가 SP1 차이로 타겟 몬스터도 늘어나고 퍼뎀도 60%나 올라가는 이런 스킬들의 경우에는 굳이 30폭을 뚫지 않더라도 그 효과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타임리스 무기였습니다. 리버스 아이템과 이름도 같고 레벨 제한, 스탯 제한 이런 것도 다 똑같았지만 공격력 또는 마력이 5가 높죠. 그야말로 리버스템들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 친구들을 메이커를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의 돌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시간의 돌이라는 거는 핑크빈을 잡아야 드랍되는 아이템으로 핑크빈이 한 번도 격파되지 않은 KMS에서는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타임리스 아이템 있는데요? 뭐야 이거? 사실 이게 에반 직업군이 등장한 이후에 2PM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핫타임 이벤트의 전신 버전이 진행됐었는데 얘네가 뭔 생각인지 이거 보상 아이템에다가 타임리스 아이템을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손에 타임리스 아이템이 들어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로또 된 거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옵션 랜덤일 텐데 마력이 5상인데요? 뭐야 이거? 이 옌병할 공격력도 5상인데? 이 말이 돼요 씨발 이게? 이 로또 확률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거 얼마 받았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핫타임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그냥 부하기 까만 나왔어요. 지상 최고의 템을 얻고 싶어? 그러면은 핑크빈을 굳이 가서 힘들게 잡아야겠어요? 그냥 부하기를 까면 되지 않겠어요? 단순한 거죠. 돈 내!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리버스 아이템이 최강이지만 기상천외한 템들이 그득그득한 해외 메이플은 또 그렇지만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번에 다룬 그 쇠골도 같은 걸 예로 들어볼까요? 다른 고렙 두성검들 다 공격 속도 보통일 때 혼자서만 빠름을 유지하고 있는 쇠골도. 근데 이 쇠골도의 공속 5나 공속 6이나 1분에 2방 차이 난다는데?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공격 속도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이 메이플에서 부스터를 쓰면요, 이제 2단계가 올라가서 1분에 이제 2방이 아니라 7방 차이 나요. 대충 한 이제 8, 9%가 빠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격력이 거진 10%가 차이 나는데 공속이 8%, 9% 차이 나면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장갑에도 뭐 신발에도 망토에도 펜던트에도 공격력을 대다 달 수 있는 이 해외 메이플에서 무기 공격력이 뭐 고작 10% 차이 난다고 그게 10%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지저지해서 제대로 따져보면은 작질에 따라서 리버스랑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착식 교환 불가인 리버스 타임리스에 비해서 다시 팔 수도 있는 유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덱스 120이라는 강력한 요구 조건에도 불구하고 온 전신에 민첩 조무선을 떡칠하고 스칼라이언 헬름에다가 혼목 내지는 뭐 만까지 껴가지고 이 쇠골도를 기어이 장착하는 유저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두 손검에 쇠골도가 있다면 한 손검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레드 카타나,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한손검이었죠. 그런데 세계 그 어느 곳도 아닌 중국에만 있던 한손검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번역기 돌려보면 대충 불꽃의 검, 이거 이름이 약간 화염의 카타나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작되어 있는 사진이고 원본 스탯을 확인하게 되면은 83제 한손검인데 힘이 2에서 4이니까 뭐 3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힘 3, 덱 3이죠. 공격력은 86에서 95래니까 대강 90 정도 잡겠습니다. 80제랑 90제 공격력이 딱 중앙쯤 되는 값이죠. 이 무기 역시 레드 카타나와 같게 공격 속도가 빠름 4단계라서 중국에서는 쇠골도와 함께 레카급으로 빠른 타격이 가능하면서도 랩제는 13이나 더 높은 이 무기를 엔드템으로 사용하는 전사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뭐 두 손검 끼지 왜 한 손검 끼냐고요? 이 한 손검을 끼면은 방패 공격력 주문서로 방패에 공을 거의 막 30까지 더 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비슷한 부류가 창 중에선 스카이스키, 호람 중에서는 이제 보라색 서핑보드가 있겠네요. 이 스카이스키는 공격 속도가 7이라 절대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창들과는 달리 얘는 특별하게 공격 속도 6으로 부스터에다가 스피드 인퓨전, 그러니까 윈드 부스터까지 받게 되면은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 속도가 올라갈수록 분당 공격 속도의 폭 그 차이가 커진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메리트가 되겠네요. 다른 창들이 죄다 느림이라서 고레벨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통 공격 속도인 이 창은 해외 메이플에서는 거의 최강 아이템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공격 속도 차이로 최종 아이템에 등극한 스카이스키와 비슷한 아이템이 바로 보라색 서핑보드입니다. 보라색 서핑보드는 특이하게도 국내에만 있었던 아이템인데요. 대충 한 2007년경 박첨치 이벤트 할 때 같이 추가됐던 보라색 서핑보드는 느림이나 뭐 보통이었던 다른 서핑보드들과도 다르게 홀로 빠른 공격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공속 7의 느림이던 창들보다도 더 느린 공속 8짜리 느림 포람들 중에서도 이 빠름이라는 속도는 분명히 유저한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엄청 귀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게 그냥 샤크나 콜드샤크 잡아만 떴다니까 얼마나 파급력이 컸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근데 물론 포람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파급력은 컸지만 근데 사실 이게 포람이라서 드래곤 버스트를 주력기로 쓰는 다크나이트에게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다가 이 나중에 KMS의 아란 직업군이 출시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아이템이죠. 그 성능이 어찌나 좋았는지 빅뱅 이후까지도 그 좋은 무기들을 제치고 굳이 보핑에다가 레전드리 잠재에다가 강화까지 달고 꾸역꾸역 낄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다 그럽니다. 이런 무기들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이제 마스테리아에서 얻을 수 있었던 크러쉬 스컬도 있겠네요. 이 아이템은 특이하게도 리버스와 같은 레벨엔 120제 한손 등기인데요. 리버스 노작보다 기본공이 높고요. 무엇보다 명중률이 12가 붙어 있어서 덱스를 줄이고 힘에 더 투자가 가능했겠죠. 물론 이제 이게 해외 아이템이기 때문에 방패 공격력 주문서를 통해서 한손 무기의 메리트를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었을 거고요. 다른 직업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 추가로 또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해외에 있는 완드랑 스태프입니다. 저번에 카에데성의 두꺼비한테서 썬더로드 막 이런 것들처럼 속성을 증폭시켜주는 스태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한 성능인데 163레벨이 끼를 수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마력은 노작이 무려 178. 이거 뭐 제대로 장만하면은 마력 200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스태프인데 로드류와 비슷하게 이제 부스트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럭 제한은 무려 165로 꽤나 부담스러운 수치긴 하지만 뭐 이를테면 이제 정석 법사를 키우다가 혼목에 자투 끼고 막 럭이 막 엄청나게 오버돼가지고 럭이 한 100, 한 3, 40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은 좀 더 투자해서 고려해볼 만한 무기이긴 하겠죠. 근데 얘네가 뽕맛을 제대로 본 건지 속성 스태프를 부스탯이 없는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완드로 출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입수 경로는 당연히 가차폰, 현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죠. 물론 럭 제한이 없는 완드는 공속이 느림이고요. 럭 제한이 붙어있는 그 스태프는 공속이 빠름이지만
하하, 이거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법사는요 익스플로전 말고는 공격 속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럭 165나 찍고 스태프를 끼느니 결국 대충 오린트하고 속성 완드 그 130제짜리 속성 완드 끼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본인의 속성을 뻥튀기 시켜준다는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빅뱅 직전쯤까지 혹은 빅뱅 이후까지도 최강의 완드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뱅 직전에 갑자기 더 비세터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각 레벨을 맞는 보스들을 처치할 시 무려 47째, 67째, 87째, 107째, 127째 부스탯 없는 무기들을 냅다 뿌려댔으니까 야, 사실상 그놈의 속성 완드 이런 것들 빼고는 전부 저 VIP 무기들이 최강 무기로 군림하는 결과를 맞고요. 해외 서버의 빅뱅 패치는 기존 무기들은 모두 쓰레기가 된 채 진행되게 됩니다. 이거는 무기 가치 보존을 안 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결국 처음에는 어떤 무기는 더 공속이 빠르고 어떤 무기는 뭐 공격력이 높고 어떤 무기는 뭐 부스트 제한이 붙어있고 뭐 이런 고유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무기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나왔던 무기들은 모두가 그 무기만을 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번 매출 올려보겠다고 밸런스 엇나가기 시작한 해외 메이플이 결국엔 얼마나 끔찍한 무기들을 배출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